자, 우리 이제 61호 사건의 쟁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쪽에 이 사라진 투표용지 있죠? 이 사라진 투표용지, 이것 때문에 이제 소송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제 목격자가 워낙 많았어요. 저도 당사자입니다. 예. 투표용지가 개표장에 안 나왔어요. 내가 투표소에서 투표한 용지가. 아시죠? 후보자와 후보자간 사이에 여백이 없는, 줄만 있는 투표용지. 그래서 그거 주장하는 국민들을 다 고발을 했어요, 선관위가. 그래서 뭐 벌금을 다 안겼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증거가 나올 것이라고 저도 예상을 했어요. 아, 시간 한 1년 지나면 나오겠다. 근데 제 예상이 틀렸습니다.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참. 누군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워낙에 잘 막았어요. 이 부정선거 얘기하려고 하면 틀어막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최초에 그 용지를 사진을 찍어서 고발하는 게 있었잖아요. 13장인가 16장 네 사람이 고발했는데 그걸 선관위에서 오히려 고발을 해버렸어요. 네네. 실정법 위반으로. 저는요 그 사진 찍어서 네. 그 사진 삭제당한 분 있잖아요. 그 사진 삭제당한 분도 알아요. 네. 그리고 그분이 그 사진 찍었던 그 폰을 나중에 삭제당한 것을 복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폰이 그렇게 돌다 보니까 망가졌어요. 그걸 그분이 저한테 주면서 어떻게든 해보시라고 받아둔 것도 있어요. 네, 찍었던 폰.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증거를 못 잡다 보니까 소송은 유지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마침 걸려든 게 이제 비밀투표 침해 위반, 그 QR코드 일련 번호가 인쇄되어 있는 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인 게 이제 저한테 딱 포착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는 우리 공직선거법이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다행히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나라일 때,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일 때 만들어진 부정선거를 방지해 보겠다는 법, 그 조항들이 살아있다 보니까 이게 걸린 거예요. 얘네는 급하게 이 사전선거를 통해서 선거를 뭔가 좀 조작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그 부정선거 방지를 한 법이 원상위법이 있는데 네. 그네들이 선관위에서 한 거는 그 하위 법령이나 아니면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로 뭐 만드는 거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몇 가지 이게 있죠. 상위법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다른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면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어서 확인을 하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데서 만들어서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 투표소에서는 그 투표관리관 도장이 반드시 찍혀야만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데서 프린터기로 출력한 용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걸 도장 찍지 않고 그냥 프린터기로 출력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인쇄할 수 있게. 그 인쇄 근거 규정은 규칙에 만들었어요. 그럼 상위법에서는 없는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한 거잖아요. 그것만 밝혀도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 미법 심사 규칙 신청을 해놨는데 그게 지금 대법원에서 꿀먹은 벙어리다 이거예요. 네. 이게 충분히 여론화되고 이 언론에서 다루면요, 이거는 부정선거라고. 이게 만약에 네. 이제 공중파 방송에서 뭐 최소한 뭐 TV조선 이런 데서 막 빵빵빵빵 계속 나간다고 하면 국민들이 다 놀라 자빠질 일이죠. 야, 우리 국민들이요 선거권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죠. 다들 각자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뭐예요? 선거권이에요.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죠. 저는 그게 다 박탈됐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가서 그 정치인들한테 큰 소리 쳐도 저 정치인들이 어쩌면 들은 척만 척할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아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 왜 사실상 외국인과 똑같아.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들 있죠. 아무런 정치인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 왜? 투표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없어요. 박탈당해서. 왜? 사실상 박탈. 뭐냐? 투표용지 바꿔쳐버리면 우리가 투표한 건 다 사라지는데 뭐. 민주주의의 꽃은 공명선거고 그 주권을 행사하는 게 국민의 하나하나의 그게 국민의 힘. 국민의 힘. 힘은 어디서 나와요? 다 엉뚱하게 나와요. 힘은 선거권에 있는데 그 선거권이 사실상 박탈. 그런데 내 표가 전부 다 사라지고 엉뚱한 쪽으로 갔다라고. 나는 그래서 내 선거권은 내가 박살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나 오고 보궐대선 때 내 선거권 박살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그게. 그런데도 국민들이
모르고 있고 네. 안 사람들도 에이 이거 뭐 다 지나갔는데 뭐 하는 사람들 그렇죠. 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내 투표 저 국민의 주권이 없어지고 박탈당하고 말았는데 그걸 가만히 있는 사람들 자체가 그렇죠. 네. 만약에 박탈 당했다고 하는데도 모르고 있거나 뭐 선거권이 뭐 이렇게 중요해. 뭐 나 아니어도 다 잘 돌아가. 이제 이런 태도로 가다 보면 네, 어느 순간 우리는 정말 국민의 권리를 갖지 못하는 그냥 이방인이에요. 그냥 저 난민 같은 신세. 그렇죠? 저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신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을 선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지율 계속 발표하잖아요. 그걸 제가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어요. 길거리로. 아시잖아요. 제가 이름 붙였잖아요. 길거리 미터. 해보니까 얘네들 발표하고 달라요. 제가 서울시 25개구 종합해봤어요. 3,350명이나 조사를 했어요. 뭐 불과 한 100여 명씩 조사해서 쭉 횟수 되다 보니까 3,550명이 됐어요. 서울시만. 경기도권 아직 빼놨어요. 경기도까지 하게 되면 한 6,200명 돼요. 그 3,550명에 대해서 문재인의 지지율 얼마 나왔냐? 24.31% 나왔습니다. 24.31%. 그런데 방송에서 그 전화 조세 업체가 있어요. 그 지지율 발표하는 업체, 여론조사 업체. 그 업체는 항상 50%가 넘게 나왔다가 이제 조금 이제 양보해서 이제 40% 후반대예요. 뭐 47.5%, 48.5%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길거리 밑에 2배예요. 그럼 어디서 그런 차이가 나오냐? 리얼미터 뭐 이런 거 말이죠? 그 이제 이름은 안 돼요, 우리가. 왜냐면 걔들 시비 걸 수 있으니까. 네. 그냥 전화 조사 업체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리얼미터 이런 거 뭐 나오더라고요. 네네네네. 뭐 40% 그러나 우리가 꼭 리얼미터라는 건 아니고, 그죠? 전화 조사 업체. 네. 그런데 이게 집중적으로 매주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전에는 없던 행동들이에요. 그건 뭐예요? 저는 어떻게 보냐? 이거는 우리 국민들을 거의 세뇌시키고 있는 거다. 세뇌 교육. 계속 정보를 주입하는 거예요. 인정하게끔 만들어요. 거기다 매주 조사했다니까 얼마나 실성이 높아지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나가보니까 24.31% 서울에서. 반토막이에요. 자, 이거는 그러면 저는 뭐예요? 내년에 만약에 이제 또 총선이라는 선거가 있잖아요. 이 총선 선거에서 어떻게 된다? 이 지지율을 근거로 해서 유사하게 또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봐요. 전화조사업체가 발표하는 그 수치에 맞추어서. 그렇죠? 네. 아니면 거기서 또 조금 더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하면서 그 득표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우리 국민들.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요? 한번 우리 국민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지지율 발표 자체가 뭐예요? 조작일 수 있다. 한번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 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길거리 가서 길을 먹고 물어보면 그 수치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 비슷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이제 얘네들이 태클 거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야, 길거리에서 물어봤을 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야. 길거리에 그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야. 젊은 사람들 경우는 전혀 다를 것이야. 근데 제가 젊은이들 거리 가서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네. 나이 많은 층에서는 한 8대2다. 9대1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젊은 층에서는 7대3이나 한 6대4 정도. 그렇죠? 약간 양보해서. 그 다음은 큰 차이가 안 나요. 2배 이상 차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년에 만약에 선거한다 그러면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선거 감시 잘해야 된다. 그 계속 그냥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도 많이 우리가 소송하고 또 부정선거다 하니까 이제 내년 총선 때는 그래도 그나마 야, 이거 부정선거 감시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나마 이제 보람을 느껴요. 예. 몇몇, 저 아니어도 부정선거 감시하겠다. 그죠? 예, 몇몇 분들 보여요.
또 심지어는 그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그 팀들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나온 그 감시 부정선거 감시인단은 공감되는 형성이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이제 그 감시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아마 했을 겁니다. 했는데 선관위에 우리도 참여하겠다고 이제 하니까 끝났다고 참여를 안 시킨 겁니다. 자기네 이미 식구들 그 말하자면 민주노총이든지 뭐 이 산하에 있는 지원들 다 짜여져서 아마 그네들은 다 아마 선관위에 의해서 다 조직이 돼가지고 일반 우리 국민들의 참여하려고 하는 걸 원천 폐쇄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공당이나 이런 야당에서 공식적으로 들고 일어나가지고 내년도 선거에서는 적어도 우리 공정하게 양쪽에서 같이 하자. 동수로 같이 우리가 추천하는 시민단체하고 당신들이 추천하는 시민단체하고 공정하게 똑같은 수로 각 지역에 각자 하고 24시간 감시체제로 투표하면 관리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요, 우리가 좀 우리 이쪽 우파 쪽의 국민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순진해요. 대체로 보면은. 우리가 뭐 요구하면 다 들어줄 줄 알아. 근데 적들은 소위 그 투표한 마적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적단들이 양심 있어요? 얘는 양심 없어요. 그냥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거야.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구하면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하죠.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걸 각오하고 무시당했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 대책까지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참관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법이 있다. 최대한 들어가려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걸 또 막는다고 얘네들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작년에 6.23 지방선거 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더라고요. 당원이 아닌 경우에 참관인으로 가려고 그러면 개표장. 그래서 온라인으로 열어보려니까 안 열려요. 안 열리죠. 네, 그러니까 뭐야 원천 차단돼 있는 거야. 그리고 참관인 투표할 때만 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야간이나 24시간 감시체제가 아니면 자기들 영역에 들어가서 다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봐봐요, 보세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 우리가 이제 작전을 짜도 치밀하게 짜야 되고 얘네들이 방해를 했을 때 그 방해를 어떻게 넘어갈 거냐까지도 우리가 작전을 짜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6.13 때는 야 사전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하자 정도 우리가 캠페인했지만 씨도 안 먹혔어요. 대부분의 국민들 모르고 있고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저 여기 옆에 계신 분 제가 당원이기 박충용 씨죠. 네, 박영충. 이제 부회장. 네네. 어떤 당의 당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네, 참관인으로 들어가시라고 한 거예요. 박영충 씨입니다. 네. 부회장입니다.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제가 이제 주문을 했죠. 어떤 주문을 했냐? 이거 봉인지 뭔가 여기서 수상하다. 그러니까 봉인지의 사진을 다 찍어달라 그런 거예요. 봉인지. 그 사전 투표가 오게 되면 이틀이잖아요. 사전 투표가. 그 분명히 이틀 중에 차이 나는 게 있을 거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다 찍으랬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걸 또 다 찍은 거예요. 사진을, 그 봉인지 사진을. 그럼 거기 봉인지 뭐가 있어요? 서명이 있죠. 서명. 투표관리관 서명, 참관인 서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차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이분이 개표장에서 보니까 또 뚜껑이 열리는 투표용이 보여. 그래서 얼떨결에 막 동영상 찍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항의를 했어. 그러니까 그 선관위 직원들이 막 무마를 시켜요. 아, 이거 건드려서 열렸다, 당신들이. 오히려 이제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그리고 봉인도 그 비닐로 스티커로 해가지고 10번 뜯었다 다시 붙여도 붙여지는 거. 비닐 그 봉인제 문제점 뭔지 아세요? 봉인제 비닐인지? 그렇게 뜯었다 다시 붙여도. 그게 이제 특수 봉인이더라고. 뜯어낼 때 이제 그 비닐에 이제 문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문양이 나타나니까 함부로 못 뛴다 이거예요. 근데 저 어떻게 생각하냐? 그까짓 거 뭐야? 띄어내고 새로 갖다 붙여. 다른 거 붙이면 되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명의 차이가 생긴 거예요. 띄어버리고 다른 거 붙이고 새로 갖다 붙여버리고 거기다 서명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서명의 차이가 생긴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명의 차이가 생겼어요. 옛날처럼 그냥 창호지 같은 데다가요 띠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서명하고 저 도장 찍어가지고 딱 동해품 뜯어보면 떨어져가지고 다시 붙이지 못하는 거. 그리고 종이 같은 경우는 이거 한번 떼어내더라도 쉽게 그 통에서 떼어지지를 않아요. 떼어지지를 않아.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비닐은 뭐야? 딱 떼었을 때 통에 별로 흔적이 안 남아.
뭐 일본 뭐라 그래 본드 접착제 남아 있을 수 있다지만 거의 안 남죠. 예. 그래서 얘네들이 뭐예요? 사실 비닐로 바꾸고 그렇게 문양에 뭐 특수 문양이 나타난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을 속이는 방법이 하나였던 거예요. 그걸 그러면 몇 개 딱 한정된 것만 만드는 국민들 보는 데서 한정되게 딱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엔 집회 합회 발행하듯이 딱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관리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게 허술하잖아요. 이게 정해진 양만큼만 수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한 장 더 찍어가지고까지 어디든지 다시 붙이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심하게는 그래서요. 얼마나 그 봉인지가 남아돌았던지 뺑 돌려 붙인 경우도 있어. 뺑 돌려. 예? 아니 봉인지가 남아돈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야? 봉인지가 남아돌면 그거 떼어버리고 새로 얼마든지 갖다 붙인다는 완전히 거예요. 눈 감고 아웅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 하나하나 짚어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작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5개월이 부족해요. 그럼요.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작전이 뭐냐? 그럼 우리가 그 작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까지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전쟁이라고 보면, 전쟁이 이기고 싶으면 분석을 될 거야. 얘네 작전이 뭔데? 그 작전에 우리가 어떤 작전 쓸 건데, 그 다음에 얘네가 어떻게 대응하면 또 그럼 우리는 어떤 작전 쓴다. 군사작전 하듯이 해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뭐 지금 정강훈 캠프라든가 정강훈 캠프도 지금 국민들의 뭐 성원을 받아가지고 많이 이제 하잖아요. 근데 원래 아니에요, 원래. 하는데 지금 내일 총선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하면서 국민들 지지 후원 받고 있잖아요. 있는데 이기면 어떻게 이겨요? 지네들이 다 선거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바꿔치기 다 해보는데 이대로 내버리면 안 된다는 걸. 그러니까 말로만 이깁시다 하는 사람은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실행 가능성이 없어. 자유한국당도 내년에 뭐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투표 열심히 다 해준다 그러지만 해면 뭐래요?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기존 있는 사람들이 안 바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바꿔치기하고 사전선거 투표하면 다 조작해 볼 건데. 근데 왜 이거 하마 5구 대선 6.13 지방선거 4.3 보궐선거 여기에 왜 눈여겨보지도 않고. 그럼 과거의 작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과거에 어떤 작전이 벌어졌으니까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웠나. 과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작전을 분석해야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근데 과거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지금 작전을 세워.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쫓아가는 국민들은 뭐예요? 얼레벌레 쫓아가는 거예요. 얼레벌레. 자, 기가 막힙니다. 내가 유튜버로서 부정선거를 자꾸만 얘기하는 게 내 혼자밖에 없는데 무슨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유명한 분들 인터뷰하면은 자기의 어떻게 본다, 선거하는데 이대로 가면 되겠느냐 하고 질문도 하고 많이 합니다만은 유튜버들 전부 다 그거 이제 식상하니까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 동료들이 질문 그건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거 안 하면 됩니까 사실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데. 선거권 뺏기고 국민 노릇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는 내 혼자만 지금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요 사기 탄핵 당할 만한 거예요. 수준이 금방 잊어버려.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그랬다 치고 앞으로 내년 선거에서 총선에서 이제 치면은 완전히 끝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도둑질을 안 당해야 돼. 그러니까. 그 도둑질 안 당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과거에 도둑질하는 그 수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몰라? 세워야지 대책을. 그러니까 대책도 어떻게 허름하게 세워서는 안 돼요. 그럼요. 치밀하고 쟤네들이 이 작전 우리가 들이댔을 때 쟤네는 빠져나가는 구멍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것까지 틀어막을 수 있는 작전 2안 3안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의원 출신 뭐 그런 분들 틀리면 이번에는. 근데 우리는 어디야? 공범들한테 가서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앉아 있어. 해결이 됩니까? 공범들한테 해결해 달라 그러면 그러면 얘네들 뭐야? 얼차건이 잘 왔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한국당이고 뭐 정강훈 캠프고 우리 공화당이고 전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이거 부정선거 이거 방지대책 안 세우면 내년에 끝납니다. 끝나. 그러니까 저는 입장이 그래요. 국민들 다 찍어줘봐 대라. 저의 기준에서는 뭐 무슨 당 뭐 우리 우파당이라고 속하는 뭐 자유한국당 우리 공화당 저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요. 너 뭐 하고 있는데 이거 선거 바로잡는데 너 뭐 하고 있는데 라고만 봐요. 근데 제대로 안 하고 하는 척만 한다? 오히려 더 나쁜 놈이에요. 왜? 우리 국민들 하여금 방심하게 만들잖아. 우리 공화당은 그나마 그래도 제가 팟캐스트 저녁에 할 때 조원진 의원께 직접 내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TFT를 구성해서 그때 이제 말씀드렸죠. 네. 그래가지고 뭐 공명총이 이제 생기고 또 저 그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번 이제 나도 가지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부정선거에 대한 거를 계류를 해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겨우겨우 그저 10명인가 11명 그저 국회의원 서명 받아가지고 계류를 이제 법원 상정을 뭐 했는 것 같은데 법안 발의. 네, 발의를 했는데 그것도 억지로 했고 네. 국민들 소원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소원 받아도 네. 저 국회의원들이 저 1중대 2중대가 네. 안 해.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보다는 못하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공화당은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우리가 그러죠. 이거 완전히 이제 이게 체질을 바꿔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적당히 뭐 그냥 네? 잘 되겠지. 절대 잘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제 현실부터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부정선거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이거 우리가 국민들이 파고 들어야 돼요. 아니 사전선거에서 문재인 그때 후보가 뭐라 그러냐면 사전선거를 많이 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이긴다라고 한 게 말을 사전에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네. 투표함이 뭐 그냥 무더기로 그냥 부직포가 그냥 들려 올라오고 무더기로 그냥 그 돈 봉투 돈 그 다발처럼 찍혀 피어져 있는 것들이 처분 흔적도 없는 것들이 특정 후보 막 이런 게 네. 막 쏟아져 나오는데도 그걸 의심 안 하고 그냥 그러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접지 않은 용지 이런 거 다 정황이잖아요. 네. 그럼 정황이 나왔으면 이제 그 정황 갖고 부정선거다 단정 못 지어도 네. 이제 그러면 다른 주변의 상황들을 우리가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을까? 만약에 이것을 바꿔쳤다고 하면 어디서 바꿔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디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다 분석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정선거를 막는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하나의 중에 빈틈을 노려야 돼요. 도대체 어디 빈틈이 있었길래 이거를 바꿔쳤을까? 그래서 사전투표함 같은 경우는 4일, 5일 동안 보관하는 그 시간 동안. 이게 아주 취약하다. 선관위에서 보관하는 그 시간. 네. 그러니까 선관위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고 자유한국당의 이런 분들 유명한 사람들이 네. 내가 인터뷰 할 때 그 말을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얘기를 누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를 의심하면 이제 끝납니다.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관위에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는 건 그럼 나라 끝나는 겁니다. 어우, 이러고 있어요. 어우, 신사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점잖으신 그거 신사네. 의심을 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하고 있어요. 그 호인이 척 하는 거 아니에요. 허허허허. 어? 사람 좋은 척. 응. 어? 그 절대 그건 아니다 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사람 좋은 척 하는 거죠. 그러면 방지 대책을 차기에는 지금 또 지방자치단체 왜 단체장 선거 했잖아요. 6.13 지방선거에는 모 후보 그 당장 나오는 특정 후보한테도 얘기했지만 그거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후보 당사자니까 그 감시 철저히 하고 하는 그걸 하십시오. 근데도 영우 대표님은 찍어주면 됩니다. 졸제 의심만 하는 사람 됐네. 찍어주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있으니. 어? 졸제 의심만 하는 사람은 몰아버린 거 아니에요? 몰린 거예요, 졸제. 내가 말하는 게 헛소리가 되는데. 당하신 거예요, 이게. 대책이 당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방 창원에서 선거에서 네. 이기던 자유한국당이 마지막에 가서 20분 정전시키고 또 추가 10분 정전시키고 간식 타임 만들고 네. 그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누구한테 질문을 하니까 자기가 그 당시에 거기 후보, 자유한국당의 후보한테도 직접 전화를 해서 알아봤대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랬네요. 내가 거기서 창원에 길거리 미터 거기 가서 해보고 싶다니까, 여유만 있으면. 그런데 400표고 500표 이기고 있던 게 왜 나머지 정전된 다음에 보니까 뒤집어졌을까요? 그리고는 그게 사전선거 하는 거 뚜껑 열려가지고 뭐 그래 됐다는데 왜 간식 타임이 필요하고 뭐 정전이 왜 되느냐고요. 네. 그럼 그거 의심해야 되고 정전되면 올 수 없이 시켜놓고 전부
중지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선거 얘기가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 보면 세세하게 들어가면 할 얘기가 정말 무궁무진한 거예요. 네. 그리고 대책 세우려면 어떻게 해요? 무궁무진해요. 왜? 요만한 작전 하나를 우리가 실현시키려고 해도 몇 번을 토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그러면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가? 이 작전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는가? 어디서 잡을 수 있는가? 이제 우리가 5개월만 남았다. 만약에 선거를 막아보겠다. 네. 공정선거를 감시해보겠다. 부정선거 감시하겠다 하면 이게 모여가지고 작전을 계속 논의하고 교육이 돼야만 그 사람들과 제 몫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오늘 갑자기 뭐 하자 그러면 되냐고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이대로 가 있다고 보면은 결국은 똑같은 전철을 밟는 겁니다. 답답하니까 저도 그래서 제가 화두를 꺼내려고 오늘 이걸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우방송이 그래도 그나마 부정선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손 벌릴 때는 영우방송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진짜. 근데 우리마다 손 놔버리면 또 암흑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정선거는 계속되는 거예요. 예. 고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김재홍 회장께서도 방송하는 게 이제 시간을 넘는데 5개월여도 안 남았잖아요. 네. 5개월여. 저는 작전 짜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 몇 사람이라도 이런 데 공간에 모여서 부정선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될 건데 우리가 뭘 하자. 최소한 정치권에서 빨리 개표창관이 들어가면 뭐 해야 된다. 투표창관위는 뭐 해야 된다. 작전을 짜야 된다니까요. 그거 교육이 돼야 돼. 근데 그렇게 되지만은 봐요. 사전선거함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참관인이 들어가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전을 짜야 돼요. 예를 들면 아니 와서 뭐 관내 사전 투표하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잡아야 된다. 재외국민 투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디서 잡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작전을 짜야 된다고요. 그 흐름을 알면 어디선가 우리가 뭐예요? 급소를 노릴 수가 있어요. 다는 못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레 포기하면 안 되고 어딘가에 허점은 있다. 쟤네들. 허점이 있을 그리고 거니까 덮어볼 건데 또. 그리고 뭐가 달라지냐면 그동안은 이렇게 우리가 부정선거에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마음대로 했어요. 마음껏.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누군가는 지켜본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는다. 누군가는 노리고 있다. 그러면 이제 부정선거범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는 못해도 할 것처럼만 해도 그게 효과가 있어요. 근데 투표함 있지 않습니까? 투표함이 모여져서 보관하고 있는 곳. 거기는 24시간 감시 체제로 CCTV로 보고 있다. 선관위 믿지 말고 우리 전부 다 야당, 여당 그 각 대표들 동수로 해가지고 24시간 지키자. 그래요. 아니야. 정당 니네 지켜라고 해놓고 또 시민단체 저 좌파들은 했어요. 근데 좌파들이 어떻게 보면 나는 그것들이 공범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우리가 여러 군데서 막 나서는 거예요. 누구한테 믿고 맡기면 안 돼요, 우리 국민들 지금 이제. 그러니까요. 네? 누가 하니까 나는 안 한다가 아니라 너 해, 나도 해. 거기 또 너 못 믿어, 나도 나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아예 부정선거를 뿌리를 뽑고 잡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선거를 없애자는 말이 사전선거제도를 없애자. 그 다음에 투표 당일날 그 개표는 각 현장에서 옛날에 하듯이 그 지역이면 지역구 거기서 이동해가지고 바로바로 수표한 일정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거를 한꺼번에 수개표를 하자. 그래서 그 현황 딱 되는 거 가지고 보고하는 거 각 참관인이 다 확인하고 말이지 사진 찍고 이래가지고 보고해가지고 중앙에서 집계하고. 그런 안을 냈는데 그게 지금 실현 가능성이 있냐 없나? 실현 가능성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없어요. 얘네는 안 하려고 그러겠지. 안 하려고 하죠, 당연히. 네. 그러면 제가 실현 가능성, 작전 가능성 우리 봤을 때 거의 저는 제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가능한 얘기를 해야 돼. 가능한 얘기. 뭐 할 수 있나? 그걸 안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사전선거 보관함을 보관하고 있는 곳에 지키는 걸 CCTV로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아니면 없으니까 그냥 그거 감시 체제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감시할 수 있는 인원을 모집하는 일을 벌써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해야 되죠. 네. 하고 그렇게 자유한국당 니네 해. 근데 하라고 맡겨놓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하겠죠. 네.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누가 또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도 저도 나설 거예요. 시민단체에서도 나와가지고 네. 우리가 한 군데를 감시하든 두 군데를 감시하든 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시한 거 아시죠? 네, 네. 네, 투표소 가서 막 동영상 찍고. 강서구 어디 저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 혼자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다가 누군가는 나서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정가운 캠프라든가 국민들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정가운 캠프, 뭐 우리 공화당, 예? 또 저 자유한국당. 우리는 같이 나와서 지금 이런 제안을 이 방송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네. 방송 보시면 지금 이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안이에요. 네. 우리가 얼레벌레 하는 거 저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람도 의심해요. 하려면 제대로 계획 짜가지고 제대로 조직해서 제대로 이번에 교육하라. 마지막 보루, 마지막 내년도 총선은 우리가 부정선거 날치기 도둑 맞지 말고 이젠 제대로 국민들의 투표를 한 대로 정상적으로 되자 이겁니다. 그래야 자유한국당을 찍어주든지 우리 공화당 찍어준 사람 그 표가 그대로 가는 거고, 정가운 캠프에 또 이렇게 하면 또 거기 가는 거고, 공정선거는 그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도둑 맞으면 뭐합니까? 주권을 다 잊어버리는데. 그러니까 등신되는 거예요, 등신. 네. 예? 믿었는데 당했다. 그거 바로 뭐야? 나 등신이요 하는 거예요. 우리 등신되면 안 돼요, 국민들이. 제가 한마디 좀 네.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당시 그 대한애국당에서 네. 개표 청관으로 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 부정선거를 적었는데, 우리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 회장님이 그래도 마침 뭐라 그랬냐면, 사진을 다 찍어라. 그래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놓는 바람에 봉인지에 서명특채가 다른 것도 접어냈고, 또 투표함도 또 접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선거를 접어냈는데, 그 당시에는 대한애국당으로 다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이 있어야지만이 개표 참관인, 투표 참관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애국당에 있을 때, 그 당시에는 대한애국당이죠. 지금은 이제 우리 공화당으로 바뀌었는데, 또 엄청나게 부정선거를 많이 잡아가지고, 우리 김정은 회장님이 또 고발도 하고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야당에서는 참 꿀먹은 벙어리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6.13 지방선거에서 보면은 서울구청장이 25명이에요. 근데 더불어가 24명. 24명이죠. 96%예요. 그렇게 다 삭슬이 했죠. 경기도 지역구 도의원은 총 몇 명이냐면 131명이에요. 131명인데 더불어가 130명. 99%. 네. 그렇게 싹쓸이 했는데도 야당에서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그래도 다 도둑 맞았다고 네, 생각해요.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정선거 지지율 조작을 해가지고 네. 개표 조작까지 해버리고. 네. 그러니까는 이게 이게 공산당 다 됐다는 말이 그래 나오는 거 이길 수가 아닙니까? 없어요. 그래서 아니 태극기 집회하는 것도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 마냥 박근혜 대통령 복귀를 시키고, 복귀를 시키려면 뭐를 해야 돼? 부정선거. 부정선거 문재인 대통령 내려와라.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 무효다. 당선 무효가 뭐냐? QR코드가 개표장에 나와버렸어요. 비밀투표 위반. 그게 이제 비밀투표 위반이 QR코드 나온 게 몇 장 있냐면 1,107만 2,310표예요. 그러면 투표에 당선 유무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이 내려오고,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했으니까 복귀시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헌법을 준수해가지고 하여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영춘 우리 부회장. 자, 요게 이제 네. 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부정 가짜 투표함이거든요. 네, 잠깐만요. 이거 국민들 좀 아셔야 돼요.